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잉그루드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모멘텀은 거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관세와 연결돼서 어제 좀 약간 급등이 나오고 약간 밀리긴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잉글우드랩 이제 관세 피한 미 FDA 인증 현지 화장품 공장 기대감의 상승. 네. 저희가 이제 잉글우드랩 소개를 시켜드릴 때도 미국 이제 현지 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좀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료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그것도 어차피 관세를 내야 되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이제 K-뷰티, 한국 화장품 ODM 기업들한테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엘프 뷰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완전 스타주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약간 많이 빠지긴 했었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화장품 관련주들을 사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울타 뷰티를 워렌 버핏이 샀다가 단타 치고 나갔더라고요. 일단은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엘프 뷰티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네. 어떤 성격의 브랜드냐면 우리 막 이렇게 비싼 화장품 있잖아요. 뭐 네. 한 병에 몇십만 원 하는 막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좀 약간 중저가 브랜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 가면 사실 뭐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MZ 세대들 막 엄청 많잖아요, 손님이. 약간 그런 느낌의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엘프 뷰티가 이 잉글우드랩 쪽으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제 또 집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잘 파시는 분들은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이제 이날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매수세 대비해서 매도세가 좀 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커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체결 강도에서 좀 약간 의미 있는 느낌이 좀 나왔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미 있다라는 것은 중장기 체결도 받쳐줬는데 올랐는데도 이게 좀 약간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체결 강도로만 내가 이제 어떤 내 의견을 넣지 않고 체결 강도로만 내가 어떤 매매를 활용하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일단은 좀 뭐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오늘 특별히 세지 않으면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100도 지금 현재 살짝 걸쳐져 있는 구간이라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올 가능성, 이제 시세가 꺾였다, 기대감이 꺾였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약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결 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럴 네. 때는 우리가 가장 애매할 때 반반이죠. 프라이드 반, 치킨 반. 반반. 주식도 사실 실질적으로 매수도 네. 분할 매수가 있지만 네. 매도도 사실 분할 매도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뭐 밀린다 싶으면은 좀 약간 절반 정도 매도 차익 실현하시고. 해놓고 네. 기다리면 좀 여유가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잉그루드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체결 강도가 며칠간 좀 유지가 된 다음에 그리고 시세를 좀 분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체결 강도가 100을 이탈할 가능성, 5일 체결 강도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염두하시면서 조금 매도나 뭐 매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잉그루드랩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시죠. 메디톡스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요. 워낙 유명하죠. 네. 보톡스, 필러 네. 이제 어떤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디톡스가 최근 흐름이 좀 괜찮고 해외 쪽에서 남미 쪽에서 좀 약간 모멘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체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교보증권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메디톡스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이제 뉴력스는 이제 메디톡스의 보톡스 이름이 그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분기 기점 턴어라운드 주가 35% 상승 여력이 있다.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브라질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브라질 분들은 이제 메디톡스가 보톡스뿐만 아니라 필러도 하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필러를 얼굴에 맞는 게 아니라 몸에 맞는데요. 그래요? 뭐 엉덩이나 뭐 이런 쪽에 그 필러를 거기다 얼굴에 맞는 거를 양이 틀리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디톡스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좀 약간 그 노이즈도 좀 있긴 했었죠. 특허 때문에. 근데 지금 메디톡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사실 메디톡스가 우리나라의 뭐 1세대 보툴리늄 톡신 관련 기업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후발주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니까 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파이를 좀 나눠갖지 않을까 뭐 이러한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건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그 이 보톡스 관련돼서 우리 앵커님은 아직 굉장히 좀 어리시나 젊으시니까 잘 모르실 물음표 텐데 뭐예요, 이사님? 과거에 엄청 비쌌거든요, 진짜로. 그 보톡스라는 게 가격이 엄청 비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부과 같은 데 이제 동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저렴해요.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탈 때 보면은 10,000원 막 이래요. 너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내성이 안 생기는 보톡스가 좀 약간 가격적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저희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흐름,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은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한 3% 안에 정도 드는 흐름입니다. 사실 지금 앵커는 그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100억, 뭐 150억. 동전주도 많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100억, 150억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억, 150억. 그런 종목군들만 지금 막 올라가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이데일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고 고품격 경제 방송에서 일단 이 메디톡스처럼 올라가는 주식이 지금에서는 시장 전체에서 거의 탑 급에 해당하는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떨어질 때 이쁘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쁘게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밑꼬리들이 떨어졌지만 밑꼬리들이 계속 좀 달리는 흐름들은 사실 이쁘게 떨어지는 거고 조정 받을 때도 이제 20일선을 안 깨는 흐름들.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장대 양봉 신호는 이제 요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음봉 나왔고 어제 장대 양봉. 나름대로 시장이 오늘도 시장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되죠. 하여튼 요 음봉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홀딩 신호를 줬다라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메디톡스 저희 지금 화살표 있는 날이 좀 유의미한 신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체결 강도가 형성이 되는지 볼게요. 4월 1일이고요. 우선 체결량도 좀 늘었고 5일 체결 강도가 드디어 100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체결 강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이 들어갔을 때가 미니멈입니다. 매수 조건의 미니멈. 그다음에 100을 들어갔고 117 정도 당일 체결 강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은 오른 날보다 떨어진 날의 체결 강도가 더 높았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체결 강도 올라가면 당연히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체결 강도만 이런 것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텍스트로 올라간 날보다 떨어진 날이 매수가 더 많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떨어지기만 보일지 실질적으로 많이 살 수도 있거든요. 만약 10만 주가 거래가 되면 9만 주를 사고 만 주가 팔았는데 그 만 주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결 강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체결 강도 상당히 좋았고 아직 중장기 체결 강도는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메디톡스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 날에도 매수 신호가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당일 체결 강도도 100을 웃도는 그러한 지금 신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요.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좋진 않은데
작년에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좀 교과서적인 흐름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고요. 네. 참고로 지금 뭐 자랑거리는 아닌데 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랜드예요? 네, 지금 네, 아. 그 예전만큼, 예전만큼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오래 다녔다는 뜻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별로 5년 없다고. 전 그때보다는 적어졌다. 네, 굉장히 좀 적어졌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강원랜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네, 강원랜드는 아.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만 가는 카지노도 안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인천공항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서울에 뭐 머커힐이 있고 한데 네. 굳이 외국인들이 강원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기 네. 힘들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와서 강원랜드까지 외국인이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좋았을 때 어떤 재료가 뭐냐면 일단 그 슬롯머신이나 이런 그 테이블들을 늘린다. 그다음에 네. 외국인들에 대한 베팅 한도를 뭐 3억까지 상한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적은 사실 굉장히 플랫하게 가는 기업이에요. 네. 특별한 리스크도 없고 특별한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플랫하게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이제 그럼 앞으로 매출이 좀 좋아지겠지. 이제 카지노 입장에서 매출은 드로백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홀드율이죠. 네. 그런 부분이 좋아지겠다라는 평가로 강원랜드가 상당히 작년에 좋았던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해 걸 저희가 보는 걸까요? 네, 네. 그럼 지난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네. 차트인데요. 작년에 한 8월 정도 차트인데 신호는 이쪽에서 횡보하다가 좀 러프하게 오를 때 비행기가 이륙하려는 순간 네. 정도 느낌에서 딱 여기서 신호가 나왔고 계속적으로 이제 체결 그러네요.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급등도 한번 나왔고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쪽이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월 21일 날 잡혔군요. 네, 그날 이제 143 당일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은 이제 여긴 한탄 있지만 밑으로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고 계속 유지를 해줬고 이제 중간에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5일 체결 강도가 네. 풀리면 팔아야 되나요? 네. 그럼 옆을 한번 보면은 한 달 체결 강도 오.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후에도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쪽은 약간 더 올랐거든요. 네. 이제 한 달 체결 정도가 받쳐주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온 흐름을 강원랜드가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통해서 체결 강도가 100을 웃돌고 이렇게 신호를 줬을 때 얼마만큼의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랜드 살펴봤는데 지난해 8월에 100이 들어간 다음에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 종목은 빅샷 종목을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 봤고 네 번째 예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또 최근에 좋은 이야기가 많았어서 네,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너무 좀 아쉬운 그런 기업이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스타벅스, 그다음에 어떤 그 스타필드 이런 것들과 관련 영업이익이 이제 연결이 되는 기업이니까 이마트가 최근에 사실 딱히 바뀐 건 없긴 합니다만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좀 약간 회장이 또 적극적으로 네, 주도하는 맞습니다. 정책도 펼치고 호평을 하니까요.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1개월 만에 매수 의견이요. 사실 네. 11개월 만이라는 것은 네. 일단 리포트 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건 굉장히 오래됐죠.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일단 증권사에서 그동안에 이제 커버를 안 했다라는 것은 거의 그냥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나라 리포트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게 매도는 이제 목표가는 낮추는데 홀드를 뭐 한다. 뭐 매수는 유지하는데 목표가는 낮춘다. 네. 이건 사실 팔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죠. 사실상 매도 네, 의견이죠. 사실상 매도 네. 의견이죠. 자, 이마트 실적 개선세 가시화. 최근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정주부 분들도 네. 이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퀄리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마트도 이제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이마트는 뭐 아침에 시키면 뭐 오후쯤에 오더라고요. 오기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뭐 직접 보고 사시는 걸 좀 약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신선도에 대한 그렇죠. 그런 그것 게 때문에 있죠. 이제 네. 이 오프라인 마트들도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점이 있죠.
자, 일단 이마트 대형몰 출점 늘려서 매형 키운다. 매출 34조 정조준. 자, 일단은 뭐 이마트가 이런 숙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줄까 한번 이마트의 숙제를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저희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안 올라갔는데 왜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횡보만 해도 네. 대단한 겁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네. 일단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네. 횡보를 해주면 시장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이제 위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앵커 쪽에 계신 쪽에서 이제 상승하는 구간은 시장에서 뭐 이마트가 시장의 중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이때가 부분. 그 정현진 회장이 모친 지분 매입했을 때인가요? 네, 그때인지는 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네. 시장에서 막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또 막 쏟아지고 막 그럴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횡보만 해도 상위 10% 안에 드는 네, 주가 그쵸.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체결 강도가 얼마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아까 차트에서 이제 상승을 했던 구간서부터 네. 일단 이 60일 체결 강도랑 20일 체결 꽉 차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약간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칸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빠진 날이거든요, 둘 다. 네. 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올랐다라는 표현이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날도 일단 당일 체결 강도가 150, 140을 기록을 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 체결 강도를 갖고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네. 안 올랐는데 매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계속 요거를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마트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우선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찼는데 그럼 아직도 저평가일까요? 저는 사실 이마트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뭐 리포트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뷰를 보고 작성을 네. 하기 때문에 실적은 뭐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조정을 받는 날에도 사는 투자 주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 강도가 네 가지 모두 다 배고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견조한 상승세 시장의 흔들림에도 버텨주는 힘을 갖고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떠한 투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투자에 대한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께서 고르신 첫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밥켓. 역시 뭐 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풀이한 기업이기 네. 때문에 두산바켓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조금씩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아서 한번 두산바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하신 이슈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일단 실질적으로 관세죠. 이제 두산바켓 원래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공장이 7개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은 두산바켓이 이제 미국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네. 이제 짓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왜 굳이 뭐 미국의 공장도 있는데 캐파를 늘리냐, 멕시코 공장 짓다가 만 거 그냥 돈 들이지 말고 짓지 마라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네.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높은 임금을 내는 것보다 25% 관세를 내고 멕시코에서 저임금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두산바켓은 네.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뭐 실적도 좋고 일단 나름대로 시장에서 관세에 굉장히 프리한 기업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악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너빌리티가 밥켓 네, 그렇죠. 지분 갖고 담보를 또 해서 지금 한 90%의 자금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 거는 뭐 주가랑 저도 상관없을까요? 그거 뉴스를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 얘기를 근데 안 좋은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그 자금력에 관련된 문제지 두산 바켓과 관련된 부분은 요거랑은 아니라고 상관없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거 짚어주셔갖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장에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러한 호재거리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밸류가 어느 정도 평가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3일 연속 떨어진 거는 시장 영향이고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어제
있는데 네.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낮게 잡혔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려서 끝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트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미래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담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쵸. 제가 봤을 때 약간 요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런 느낌, 요런 네. 느낌, 그다음에 요런 느낌. 비슷하네요.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반복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메리트가 있으면 있었지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체결 강도잖아요. 네. 일단 그 중장기 체결 강도 네. 한 달 60일은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제 거래량 약간 네. 좀 늘고 0.8% 정도 이제 0.8% 오른 게 아니라 시초가 기준으로는 거의 3, 4%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결 강도 상당히 좋았고 일주일 체결 강도 완성이 돼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밖에 또 한 달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두산밥켓은 사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오늘 관세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빅샷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펄어비스의 모멘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일단 다른 게 아니라 붉은 사막인데 네. 붉은 사막 나온다라는 얘기 듣고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졸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다 네. 나온다는 4분기 게 진짜 나올까요? 문제인지. 근데 4분기 출시 지장 없어. 사실 네. 나왔으면 2년 전에 나왔어도 늦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검은 사막 관련돼서도 이제 모멘텀이 이제 뭐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붉은 사막이 가장 큰 기대작이거든요. 일단 펄어비스가 좀 약간 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중동 쪽에서 펄어비스를 굉장히 좀 관심 있어하는 게임사예요. 게임에 사막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중동 이제 사우디가 게임 회사들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그 중에 하나고 과거에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도깨비 갖고 네. 도깨비라는 게임이 이제 트레일러만 발표가 됐는데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펄어비스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도깨비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했더니 도깨비는 지금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붉은 사막이 올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 어떤 게 게임 있어요? 나오기 전에 올라가고 게임이 막상 발표가 되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출시를 늦춰주는 것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감은 좀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어떤 퀄리티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펄어비스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요 정도 흐름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3일 연속 이제 양봉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기업들이 네. 이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고 일단 나름대로 체결 강도도 상당히 횡보하는 구간에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주목을 한번 좀 저는 좀 길게는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완성이 됐군요. 네. 네, 일단 단기적인 매수 신호 딱 네. 두 개는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1.2%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큰 거래량은 뭐 증가는 없긴 했었습니다만 148, 111 8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미니멈을 좀 조건을 좀 만족을 해줬고요. 나름대로 20일, 60일 체결 강도도 나름대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산밥켓과 펄어비스까지 해서 저희가 체결 강도를 통해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 두 종목,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 체결 강도라는 이 신호가 우리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